포터랑 봉고가 2027년에 단종된다는 소식 여러 번 전해드렸죠. 친환경 규제보다도 안전 규제 때문에 포터 같은 형태의 트럭이 사라지고 빈자리를 스타리아와 화물차가 대체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종 소식이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예상치도 못한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포터 후속 모델은 디젤 모델이 완전 사라지고 LPG랑 순수 전기 모델이 대체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대란 수준까지 가겠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디젤차가 몰락하고 있다는 표현 많이 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작년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량 데이터를 보면 전기 동력차가 경유차를 추월했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경유차 판매량이 그래도 많았는데 이제는 하이브리드랑 전기차를 비롯한 전기 동력차들이 경유차를 추월했다는 겁니다. SUV는 디젤이 아닌 하이브리드가 주력이 된 지 오래고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도 국토부 데이터 기준으로 39만 대에 달합니다. 전기차 열풍은 수용차에만 있는 게 아니죠. 화물차도 전기차 판매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만 대도 못 넘던 판매량이 포터랑 봉고 전기차 모두 만 대를 훌쩍 넘겼고 작년에는 포터 전기차 판매량이 2만 대, 봉고는 12,000대 넘게 팔렸습니다. 아무래도 전기 트럭은 운전자의 의지와는 다르게 회사 단위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불편이 있든 없든 회사 결정에 따라서 구매하는 차종이기도 하고 보조금도 수용차보다 훨씬 많이 주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구입한 경우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추세면 화물차도 전동화 추세를 따라가는 게 탄탄대로일 것 같은데 문제가 좀 생겼더라고요. 문제부터 해결책까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충전소 문제인데요. 승용 차량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승용 전기차는 불편을 겪는 주체가 차주입니다. 그런데 전기 화물차는 다른 차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포터랑 봉고 전기차가 모든 전기차 차주들이 적이 되고 있다는 건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충전 인프라가 아직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 포터랑 봉고 같은 전기 화물차가 전기차 충전소를 점령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인데 충전기를 포터랑 봉고 전기차가 점령한 모습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충전을 위해 대기 중인 차들도 죄다 포터랑 봉고 전기차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포터랑 봉고는 짧은 주행거리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차들이죠. 그런데 애초에 이 차들은 짧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단거리 운송용으로 나온 차들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에선 단거리 운송용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나온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충전 인프라를 책임지지 못한 제조사가 문제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터랑 봉고 전기차가 급증하게 된 원인은 너무 명확합니다. 최대 2,7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했고 디젤차 규제가 국가 차원에서 심해지고 정부도 전기 화물차 보급에 적극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봤던 것 같은 성장세를 기록했다는 건데 주행거리가 너무 짧은 게 흠이 된 겁니다. 도심 내 운송 목적으로 나온 차이긴 하지만 최대 주행 가능 거리가 211km입니다. 짐을 많이 싣고 추운 날씨까지 겹치면 주행거리가 150에서 180km로 훅 떨어진단 말이죠. 이러니까 승용 전기차보다 자주 충전소를 들려야 하고 한 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보급된 포터랑 봉고 전기차 9만 대에 달하는 물량이 모두 겪는 문제이다 보니까 현재의 인프라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저희도 이걸 직접 경험할 수 있었는데 김승현 편집장이 BMW i7 시승기를 찍었잖아요. 이때 차를 2박 3일밖에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촬영을 마치고 새벽에 충전을 해두고 일을 하고 있었고 아침 출근 시간대쯤 충전이 다 될 예정이었습니다. 충전이 곧 완료된다는 문자가 와서 차를 다시 데려 나가려던 찰나에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연락인가 봤더니 차를 빼달라는 거였습니다. 곧 나간다고 하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또 연락이 왔습니다. 차를 빨리 빼달라고 독촉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다는 건지 보니까 봉고 전기차였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냐고 물어보니까 충전을 빨리 해야 다음 장소를 이동을 하는데 배터리가 거의 방전이라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작 2박 3일 차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이런 일을 겪는데 매일 전기 화물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오죽하겠나 싶더라고요. 뭐 때문에 포터랑 봉고 전기차 차주들이 충전에 예민한 건지 보니까 충전 속도가 굉장히 느렸습니다. 현대차 공식 자료를 보면 1000kW급 급속 충전기를 사용하면 아이오닉5 같은 승용 전기차는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18분밖에 안 걸리고 이것 때문에 빠른 충전 속도라면서 홍보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포터랑 봉고는 10%에서 80%까지 충전하려면 무려 47분이나 소요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핏은 그나마 고속 충전기가 구비되어 있는 반면에 고속도로나 공영 주차장은 대부분 50kW급 완속 충전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50kW급이라고 해서 출력을 100% 발휘해서 충전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리겠죠. 충전기랑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오늘은 포터랑 봉고 전기차랑 관련된 이야기만 해보자고요. 이렇다 보니까 짧은 주행거리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수요가 발생하는 와중에 전기 충전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포터랑 봉고 차주들도 피해를 보고 전기 승용차 차주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얼마나 적극적이냐는 건데 일단 정부가 발표한 자료들을 쭉 볼까요? 전국 전기차 충전기 누적 설치 현황을 보면 2021년에 106,700대 정도였던 게 불과 1년 만에 20만 5천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2018년하고 비교해보면 7.5배 정도 증가한 겁니다. 이 중에서 환경부가 설치한 충전기가 작년 기준으로 6,922대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사용
가능한 충전기가 6825대, 고장난 충전기는 70대였다고 합니다. 고장률을 100분율로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 평균 고장률을 보면 1%에 불과했고 설치 업체별로 보면 많아 봐야 1.6%였습니다. 야, 이 숫자만 봐도 얼마나 뿌듯한가요? 작년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던 것 중 하나가 충전기 설치 숫자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충전기 품질에도 집중해야 한다는 거였죠. 정부 발표대로라면 고장률이 많아봤자 1.6%밖에 안 되는 거고, 이건 진짜 칭찬해줄 만한 포인트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내연기관차를 타고 돌아다녀 봐도 수리 중이라고 써져 있거나 통신 오류 때문에 사용 불가한 충전기를 꽤 여러 대 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고장률이 나올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더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환경부가 전기차 급속 충전기 고장 사실을 감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보니까 충전기 운영 현황판이라는 게 있는데 충전기가 고장 났으면 여기에 반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반영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 기사가 나올 때 기준으로 데이터를 보면 전체 6739기 중에 사용 가능한 충전기가 6685기였고 54기가 사용이 불가한 걸로 표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환경부는 고장률이 0.8%에 불과하다고 했고요. 환경부가 이 당시 서울 지역에는 단 2곳만 충전기가 고장난 상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서울 내 다른 충전소를 가보니까 무려 4곳 이상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중에 하나는 한 달이 넘도록 수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반영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환경부가 직접 발표한 자료도 믿을 게 못 된다는 거고요. 그만큼 관리가 소홀하다는 걸 대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기차 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충전한다는 차주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 이용 중에 겪었던 불편 중에 1위는 충전기 고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정부 차원에서 충전기 보급과 관리까지 주관할지 아니면 빠르게 민영화를 할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가 맞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전국에 있는 모든 충전기의 보급과 관리를 환경부 혼자 한다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주유소를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주유소는 각 주유 회사에 속한 각각의 주유소가 기계를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운영 주체가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수리를 하고 기계 관리와 운영도 직접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SK 주유소 강남점에 있는 주유기가 고장 났어요. 그러면 이건 정부가 고치는 게 아니라 SK 주유소가 고치는 거잖아요. 전기차 충전소랑 충전기도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전국에 수십만 대 이상 있는 충전기를 죄다 환경부가 관리하려면 충전기 관리 부서를 따로 빼는 게 가장 먼저 되어야 하고요. 각 지자체별 그리고 각 지역과 지점별로 관리 직원을 또 둬야 합니다. 물론 모든 충전기를 환경부가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특정 회사의 충전기가 고장나고 이 회사가 유지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원과 관리의 몫이 환경부랑 지자체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력과 비용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낭비된다는 거죠. 초반에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회사가 중국산 전기 충전기를 갖다가 대충 설치해도 설치 보조금을 주고 그래서 고장률도 못 잡고 차주들이 불편을 겪고 초반엔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실수를 용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전기차 보급 대수가 벌써 40만 대에 달한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승용 전기차뿐만 아니라 화물차도 전기차로 굴리는 시대입니다. 전기 화물차 비중은 갈수록 더 많아질 텐데 지금 운영 수준으로는 절대 감당이 안 된다 이겁니다. 어차피 중소기업 제품은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이미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는 대기업들, 자동차 제조사들 이런 큰 단위의 회사들하고 정부가 손 잡고 제대로 된 충전기를 보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정유 업계가 전기차 충전기 사업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이 회사들도 경쟁을 위해서 각자 제품을 출시할 겁니다. 현대차처럼 충전기 단위의 이피트 브랜드 같은 걸 만들기도 하면서 개인한테 보급할 수 있는 충전기 단위의 제품도 출시를 해서 보급하는 거죠. 지금 현대차 이픽 같은 경우도 보급이 많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대부분 고속도로 휴게소 위주고 프리미엄 아울렛 같이 주차장이 아주 큰 곳에서만 이피트 충전소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주유소 수준으로 활성화되려면 주거 단지랑 사무실 단지마다 충전소 규모로 들어서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승용 전기 차주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나 사무실에서 충전을 하고 전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주유소 개념으로 있는 충전소에서 중간중간 충전을 하는 한마디로 충전기 수요가 효율적으로 분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전기차 차주들도 더 안정적인 충전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거고 지금은 충전기 자체가 너무 중구난방입니다. 어떤 충전기는 전용 카드가 있어야 하고 어떤 충전기는 고장 나 있고 어떤 충전기는 통신 오류로 사용이 안 됩니다. 결제 방식도 간소화되고 주유소처럼 브랜드별 대기업이 나선다면 충전기 품질은 물론이고 충전기 서비스도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초기 가격 상승 요인 같은 건 지금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보고요.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제조사들도 충전기를 보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기업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품질 좋은 충전기를 빠르게 보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차주들한테도 더 좋습니다. 지금 수준이 유지된다면 화물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갈 거라는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방향을 재정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